다음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무슨 얘기인 건지 기사 같이 만나보실까요? 이재명 만난 더미래, 지금 더미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속해 있는 더미래 이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제 초청을 했고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인적 쇄신이다. 이 모임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이 저는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더 좋은 미래가 당대표를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다라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전달했고 대표의 결단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뉴민주당 플랜이나 뉴파티 위원회 같은 것을 참고해서 모두가 함께 제2의 뉴민주당 플랜을 만들고 국민께 민주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그래서 국민께 더 다가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강훈식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신정현 부의장님,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퇴 얘기는 좀 물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의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비명, 반명과 친명 간의 어떤 갈등 관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로 어느 정도 좀 접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 정청래 의원이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장에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현재 최고위원회는 임기를 계속 갑니다. 지금의 최고위원회 인적 구성이 어떤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런 친명 일색의 어떤 최고위원회 구성 속에 이재명 대표만 따로 타사퇴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 역시도 이제 아마 당 내부 어느 정도 또 합의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당의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마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아마 이 부분을 좀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권지용 의원님, 이게 결국 쇄신하자라는 데는 친명, 비명 없이 다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명이 생각하는 쇄신과 비명이 생각하는 쇄신이 같은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견이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명, 하여튼 비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주장 중에는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와 당을 좀 분리하자. 그래서 당직을 가진 자가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당 기구가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한다던가, 이렇게는 이제 하지 말자. 네. 라는 쪽에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친명 쪽에서는 일단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 어떤 혁신의 안을 가지고 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사실은 보여야 될 비전을 못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사실은 선거제를 바꾸겠다고 민주당이 천명했었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하겠다. 네. 근데 그것이 아직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죠.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 몇 가지 요소들을 담은 내용들을 가지고 민주당의 비전을 보여야 국민들이 보기에 좀 정말로 바뀌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임재화 변호사님. 네.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또 민주당의 현 주소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친명과 비명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변화는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재명 리스크, 그 사법적 리스크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측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런 사법적 리스크에 본인 스스로가 정당하게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재판이 2주마다 열리고 내일도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기소가 남아있고 관련자들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재명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법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측면은 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제 김기현 대표가 잘 갔듯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표고 그래서 대표로서 예우를 갖추고 대화를 하고 하지만 국민의힘 스스로도 계속 밖에서 나가라 하지 말고 국민의힘 스스로도 개혁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재명 리스크에만 기대서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퇴진하다는 얘기는 뭐 내려갔지만 결국 뭐 미봉책인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쇄신하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도 또 감지가 됩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민주당 혁신이 당원 80조 삭제를 하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방탄 넘어 당 개혁이 지금 퇴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지금 만약에 기소될 경우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좀 대비한 것 같다라는 얘기. 비명계 반발 등 당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 그럼 대체 당원 80조가 뭔데 그러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원 80조 지금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좀 기소랑 동시에 정지한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고 나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정치 탄압 등이 좀 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당무위의 의결로 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됐는데 이게 아예 그냥 삭제, 이 당원 80조를 그냥 삭제하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일 때 네. 민주당의 혁신 방안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바로 지금 1분 전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더미래와 함께 민주당의 혁신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저것은 혁신이 아니고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퇴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혁신안을 없앤다고 할 경우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내지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경우에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더미래가 얘기하는 플랜 B인 것인지 플랜 B란 것은 정말 그 예전에 그 뉴파티 위원회에서 좀 새로운 민주당, 제2의 민주당, 국민에게 다가가고 혁신하는 민주당, 깨끗한 민주당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해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당직도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모르쇠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혁신이고 그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에 머물고 있다. 아까 지금 그 더미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민주당, 플랜 B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넥스트 이재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여전히 이재명이랑 프레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강화한다라고 나갔던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당원을 80조라고 삭제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율 한 3%는 빠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단호하고 세게 말씀을 주셨는데 신정현 부회장님. 네. 네. 많은 분들, 특히 민주당 안에 계신 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진보에게만 도덕성의 잣대를 높게 들이대지? 왜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지? 근데 이건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진보에는 그리고 민주진영에는 그만큼의 도덕성의 잣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당이라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들의 기대,
왜 우리 진보와 민주 진영에는 이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맞춰가고 쇄신하고 혁신하는 것, 그게 민주당이 진정코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송영길 대표 당시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의혹만 있어도 일단 탈당하시고 해결하고 돌아오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했던 거고, 실제로 탈당하고 해소하고 돌아오신 의원들이 계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작년에 당원 80조 개정의 전 당원 투표까지 거치고 이후에 지금에 오는 이 시간까지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재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실제 공론화가 되고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차라리 당원 단계 그대로 두고 이재명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이 사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과 잣대에 맞춰가기 위해서 뼈를 가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는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게 말씀 주실 때 권지웅 의원님.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비슷한 의견이셨어요. 여튼 지금 이 내용이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원이라고 하는 원칙을 크게 바꾸는 건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 네.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되려 오해를 사기 쉽죠. 이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금 없애자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이것을 굳이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약간 지금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변화 아닌 다른 방향으로 좀 변화가 좀 있는 듯한 분위기까지 좀 짚어봤는데, 다음 기사 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자제 요청 하루 만에 트럭 시위 나선 강성 지지층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 보실까요? 지금 이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라는 이 문자가 쓰여진 트럭입니다. 이 트럭 지금 비명계로 지목된 강병원 의원 지역구죠. 지금 은평구 사무실 앞에서 전광판 트럭을 이렇게 세워놓고 약간 뭐 시위 아닌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뭐 강병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명계 의원들 뭐 이 앞에서 뭐 윤영찬, 이원욱, 전해철 의원 이 사무실 앞에서도 지금 다들 이렇게 좀 트럭을 계속 하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뭐 지칭할 수 있죠. 그분들께서는 좀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네, 지금 직접 이 어제 트럭 시위 모습 보고 오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 그 전에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있었던 시위여서 지금 더 주목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지지자는 대체 트럭 시위 왜 한 거냐, 이 대표가 자제라고 했는데, 여기 같이 보실까요? 그거는 이 대표는 당대표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비명계를 좀 다독이고 감싸줄 수밖에 없지만 우린 일반인이고 제약이 없다 때문에 각자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각자 지금 약간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재명 대표 이 트럭 시위가 있고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거듭 호소드립니다. 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지웅 의원님. 지금 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은 계속 마이웨이를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이 같은 노력이 좀 더 지속되어야 아마 실제로 당원들 사이에서도 나가라, 서로 나가라 이런 어떤 적대적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또 혹은 아니면 지도부에서
불과 연초만 해도 되려 이제 단일 대우를 강조하시면서 네. 뭔가 배신자의 행위는 처단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검찰 출석을 처음에 하셨을 때 네. 총구는 밖으로라고 하는 댓글을 다셨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 어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하자는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네. 되려 우리를 해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견 내지 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건 다시 서로를 적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에서 저렇게 행위하시는 분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일단 밝힌 것도 저는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면 정말로 저런 행위들이 네. 당내에 있지 않게 해서 사실은 정당 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좋은 그 경찰인 거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단해 주세요. 하지만 사실상 호소한다고 해서 진짜 호소하는 줄 아느냐, 중단하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중단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외부에서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이 있음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강성 지지층의 어떤 팬덤조차도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그 호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당을 화합해달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서 네. 진정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중단하라고 한다고 진짜 중단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국합 배드캅은 또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 이런 강성 지지층 뭐 고발 조치기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